안녕하세요. 정스월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다름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중도는 허상이다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제 주변의 지인들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. 그분들 다 지금 정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. 국회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외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이 주요 내용은 중도는 허상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다 했었다. 아직은 내가 중도를 포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긴 하지만 이 중도가 허상이다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, 이 중도는 허상이다라는 내용의 정치 강의를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과 많이 닮았다,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도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중도는 허상이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제 개인적 경험에 연유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2017년 4월, 5월, 그러니까 그때 자유한국당 대선 캠프에 파견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.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. 한 43일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. 그때 선임 보좌관으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. 홍준표 당시 후보는 한 7% 정도도 안 된다고 봐야죠. 그 지지율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했었죠. 근데 그게 슬금슬금 오르더니 결국은 나중에 투표 결과가 24%의 득표율을 그래도 획득을 했습니다. 처음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에는 전체 자유한국당이 돈을 걱정하던 그런 시기였죠. 15%는 획득해야 선거 보조금을 그래도 보전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돈이 1, 2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일단 일을 처지까지 내몰렸던 게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상황입니다. 그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점점 올랐죠. 홍준표 후보가 우리 애국시민, 자유시민들의 그 생각을 담아내는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. 15%, 20% 그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. 근데 중간에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지율이 확 꺾입니다.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17년 5월 2일입니다. 새누리당을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바른정당 국민 대선 후보 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5월 2일 날 10명 넘게 탈당을 합니다.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타진합니다. 홍준표 후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. 우리나라 정치업계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후보가 왕입니다. 대선 후보가 왕입니다. 그 당에서는. 그래서 후보자 전권 결정으로 그 바른정당을 탈당한 10명이 넘는 의원들을 받아들이고 결정합니다. 그 순간 홍준표 대표 지지율이 꺾여요. 그때 같이 일하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야, 이거 잘하면은 우리가 30% 가까이는 혹여 30%가 넘는 득표도 가능하겠다. 우리 보수 세력, 자유주의 세력, 애국 시민들의 세력이 그래도 체면은 치를 수 있겠다. 그리고 잘하면은 안철수, 그리고 문재인, 홍준표 이 3강의 구도가 막판에 대역전극이 펼쳐지면 문재인과 접전을 하는 순간도 바라볼 수 있겠다,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잠깐 있었습니다. 그게 꺾인 거죠. 왜 그때 홍준표 후보가 바른미래당 그 사람들을
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을 받아들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소위 말하는 중도를 안겠다. 중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건데 결국은 그게 지지율엔 독이 됐고 득표율에도 확실하게 독이 됐다고 저는 단언합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중을 해야 될 거는 각각 핵심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탈원전,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, 그리고 포용 성장, 그리고 주 52시간제, 그리고 현 정부의 친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, 지금 문재인이 불장난을 하고 있는 가짜 평화, 뭐 이런 문제들에 집중을 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면은 지금 부동산 집값 문제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서 자유시민, 애국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이슈 파이팅을 철저히 한다면은 중도라는 허상은 다 해체되고 말다는 거죠. 자신이 중도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주는 이슈 파이팅을 한다면 결국은 중도는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. 이 중도를 보고 우리가 정치를 피는 순간 답은 없다. 이런 얘기가 제 핵심적인 전달 의미였습니다. 뭐 개혁적인 보수를 주장한다 해서 그리고 중도주의를 주장한다 해서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포용하는 모습 보여줘야죠.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. 핵심은 정통 보수주의, 그리고 우리 애국시민, 자유시민의 원하는 그러한 이슈 파이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. 어설프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. 지난번 영국 총선에서 제레미 코번이라고 노동당 당수가 선거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짰지 않습니까? 브렉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브렉시트 찬성파, 반대파를 다 먹어보려고 애매모호한 작전을 쓰다가 망한 거예요. 제레미 코번이 매우 급진적인 좌편향된 급진 좌파의 수장인데 뭐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명확한 이슈 파이팅, 핵심 쟁점에서 명확하게 포지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. 만약에 노동당이 우리는 브렉시트를 반대한다라는 걸 명확히 했으면 그렇게 폭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대처 이후로 노동당이 괴멸적 상태에 그렇게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. 역으로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뭐 우리공화당 등등의 우리 보수주의, 자유주의, 애국주의 세력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지금 안타까운 건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국민통합연대가 지금 만들어졌죠, 며칠 전에. 거기에 당동이 참석해서 거기에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뜻을 좀 밝혔죠. 좀 안타깝습니다. 그 면면들이 다 소위 말하는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인데,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기여를 한 분들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정치를 좀 그만하셨으면, 뭐 정치밖에 모르시는 분이라 뭐 할 수 없이 나와서 소일거리를 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, 또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내년 초에 이루어질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잎사귀 주어서 정당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정치 세력 하나 만들어서 밥숟가락 얹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